자, 그래서 오늘은 국가보안법원 위헌입니다라는 주제로 1989년 북침설 교육 저장 사건을 중심으로, 뭐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만은 하나하나 좀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맑았지 않습니까? 푸른 하늘이었는데요. 여기 지금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은 제가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하늘과 또 푸른 강물이 흐르고 있는 지역이 제 고향입니다. 혹시 어디신지 우리 상하이 조정원 선생님 어디신지 아시겠습니까? 상하이에 강물이 진주인가요? 잘 모르실걸. 진주 척성로. 진주? 맞습니다. 아유, 이거 갖고 계시면 제가 선물 하나 드려야 되는데. 찍었어요. 앞에 척성로가 보여서 왜 보였나 생각했다가. 이게 척성로인지 아셨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진주 척성로 하면 진주고, 네. 또 척성로 바로 앞에 의암이 있죠. 예. 오늘 마치신 우리 상하이 조정은 선생님께는 진주에 오시면은 제가 안내해 주신 그런 기회와 함께 진주의 최고급 호텔을 티켓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부킹닷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오십시오. 예, 진주를 아직 한 번도 못 갔는데 그렇게 예, 정말 아름다운 가면 되겠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 진주를 떠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정말 평범한 교사를 꿈꾸고 교단에 섰습니다만은 제 앞에는 초임교사 한 3개월 정도 초임교사였다가 그다음에 한 8개월 동안 또 후속교사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리고는 10년 한 4개월 정도는 이제 해직교사, 우리 김용태 선생님도 그때 저와 함께 해직이 되셨죠. 그러다가 이제 1999년 9월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비로소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참 이 평범한 교사를 꿈꿨지만은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런 삶을 쭉 지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제 이야기를 헌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난 9월 15일 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을 먼저 소개할까 합니다. 지난 9월 15일 날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2조와 7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공개 변론을 통해서 이렇게 양측의 주장을 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에 앞서 9월 8일 날 국가인권위에서는 국가보안법 7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또 했는데요. 과연 국가보안법은 그럼 위헌일까요? 합헌 내지는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 분도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또 당일 15일 아침에 여기서도 사실은 상당히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었거든요. 뭐 제가 피켓을 들고 있는데 뭐 빨갱이를 하면서 이렇게 막 달려드는 분들도 계시. 또 안 떨려. 네, 또 나가셨네요. 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국가보안법. 제가 구속돼 가지고 검사에게 붙들려가 수갑 채워가지고 대비 없으면 집에 가서 뭐 팔아가지고 마누라 진짜 돈 내라 그럴 사람이 검사실에 갔더니만 제자가 수갑을 채워가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가 넌 왜 왔느냐 물었더니 우리 집사람은 갈까요? 우리 집사람은 백만자 미제 침략사 하는 책 한 권, 미제 침략사라는 책 한 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잡혀왔어요. 왜 잡았느냐 하면은 노동운동을 김경선 선생님 뭐 꺼줘야 되겠는데 음소거 해주셔야 되겠다. 김경선 선생님 음소거 좀 해주세요. 저 작은 양반. 네, 강성근 선생님 들으실 때까지 제가 이야기할게요.
미제 침략사라는 책 호기심이 있으면은 한번 헌책방에 한번 사보십시오. 한 1,000원이나 2,000원 주면 살 수 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적 찬양 고무죄 헌법 국가보안법 7조가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 노동운동을 하는 제자였었는데 그 책을 빌미를 삼아서 구속시켰던 거죠. 참 이런 억울한 사람이 우리 강성원 쌤은 운 좋게 북침설 주장했다고요. 학생들이요, 결석한 학생의 증언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결석한 학생이에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빌미를 잡아서 선생님 구속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막힌 일들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하는 헌법,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대한민국, 이런 기막힌 현실이 우리 대한민국에 엄연히 지금도 있다는 사실은 참 믿어지지가 않죠.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숨어가지고 안 나오나. 강성원 쌤, 아직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수갑체가 가니까, 미제 침략사라는 책을 가진 그 제자하고 놀라가 있는데, 한 학생이 깜짝 놀라서 선생님! 그러면서 막 울고 막 야단이 났어요. 그 검사실에서. 그 애는 누구냐 하면은 이 김용진 검사라는 사람인데, 이 검사가 그 타이피스트 하고 있는 학생이 제자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제자하고 선생하고 같이 만나가 세 사람이 만났던 기막힌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연을 들으셨네. 강성호 쌤 말씀하십시오. 예.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왜 그래요? 왜? 오늘따라 계속 그래서 제가 누가 5G를 그냥 끊어버리고 다른 걸 했는데. 국정원에서 방해하는 거 아이가 또 혹시? 참나.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 참 다시 환영 공유하겠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9월 15일 날 일이 있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무협 소설도 국가보안법으로 실제로 이렇게 이적 표현면역을 해서 검찰에서 기소해서 실형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2012년 7월 달에 아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박정건이라는 그냥 평범한 시민인데 트위터에 리트윗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을 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갖고 있어 제가 늘 갖고 있는 이 손바닥 헌법책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저는 그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또 우리 헌법 이렇게 본부에서 늘 갖고 있는 교재인 손바닥 헌법책에 있는 것을 토대로 그냥, 평범한 시민 입장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생각에는 왜 국가보안법이 위헌인가는 첫 번째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우리 손바닥 헌법 8조에 있지 않습니까? 다 갖고 계십니까, 혹시? 예, 그럼 우리 홍정일 선생님,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네, 감사합니다. 예, 행복 추구 권리, 그다음에 특히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 과연 뭘까? 또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가를 지금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1989년 3월 경남 진주에서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의료교육과를 졸업하고 이제 첫 발령을 받아 당시 28이었습니다. 화면에 왼쪽에 있는 제 모습, 그 당시 28 이제 청년 교사의 그런 모습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네. 제천 첫 발령 받은 학교에 갔더니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른바 처녀총각 선생님들. 이 멤버들이 이른바 첫총의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영화, 오아시스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월까지 기차를 타고 가서 강가에서 통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정말로, 행복한 한때를 보냈죠. 예. 그리고 또 학생들하고는 또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예. 제가 이걸 잘 기억을 못 하는데요.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2020년에 어느 신문에서 인터뷰한 기사예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민영 선생님 혹시 보이신지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1989년 5월 마지막 수업의 기억. 형, 오빠라 불려도 어색하지 않았다. 28살의 일본어 선생님은 고등학생 제자 사이에서 유독 인기가 좋았다. 꽃잎이 교정을 굴러다니던 89년의 봄날. 강 씨는 칠판 가득 벚나무를 그려놓고 학생들에게 차례로 나와 꽃을 그려보라고 했다. 선생님이 벚꽃을 그리면서 일본어 단어를 알려주셨어요. 유송미 씨는 30년 전 선생님과 보냈던 즐거운 한때를 기억해냈다. 2020년 네. 9월 3일. 네. 예, 감사합니다. 33년 전에 제 수업을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제자는. 정말 봄날이었습니다, 봄날. 근데 이 봄날이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은 것 같아요. 1989년 5월 24일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수업을 하다가 교장실에서 급히 좀 와달라는 이야기를 받고 제가 학생들한테 잠깐 좀 기다려달라고 자습 좀 하고 있으러 갔더니 교장실을 갔더니 교장 선생님인가 이렇게 덩치가 아주 우락부락한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더니 경찰서에서 왔다면서 강승호 선생님이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했더니 잠깐 경찰서에 좀 같이 가셔야 될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수업도 있고 교장 선생님 허락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허락을 하셨대요. 근데 사실은 교장 선생님이 저를 고발했는데 저는 몰랐죠.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니까 학생들 사안 때문에 좀 협조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제가 초임 교사고 또 학생들이, 제가 그때 학생부에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당연히 협조를 해야죠. 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나섰는데, 나서는 순간 이미 제 양손을 붙들고, 현관까지 이렇게 거의 끌고 싶어 하면서, 수업을 채우려고 해. 이게 무슨, 제가 약간 좀 제행을 했죠. 그래, 어쨌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집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차를 뭐 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에서 이미 수업을 채우고, 학생들이, 뭐 그 모습을 본 것 같은데, 왜 그러시냐고 선생님 하니까, 뭐 이미 집차는 이렇게 현관에서 벗어나서 이제 경찰서 내달렸고요. 경찰서에서 내리니까 이미 뭐 저는 빨갱이가 되어 있는 거죠. 수갑도 이미 채워진 상태고. 그래서 간 곳이 대공과 조사실이었습니다. 거기서 저한테 첫 번째 한 이야기가 이 빨갱이 새끼야 와 함께 자술서를 쓰라 그랬던 거죠. 저는 어이가 없었죠. 아니 수업하다가 갑자기 끌려와가지고 간첩이라뇨? 빨갱이라뇨? 그리고 뭐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6.25가 북침이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니 교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하니까 학생들이 다 불었다는 거예요. 제가 믿어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학생들이 불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자신 있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면서 계속 버티고 있는데 밤 9시가 되니까요. 뉴스에 제가 나오더라고요. 북침술 교사 구속이라고. 그리고 새벽에 그 학생들이 와서 여학생들이었는데 저를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해서 북침술을 들었다고.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죠. 그리고 이제 고립무원 상태에서 계속 구속된 상태였는데 이미 그 다음날 신문에는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이 기사는 제가 그 당시는 읽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구속된 상태였으니까요. 나중에 제가 석방되고 나서 국회 도서관에서 이렇게 제가 입수한 신문 기사인데요. 교장이 의식화 교사 고발, 6.25는 북침 용공교육. 그 교장선생님이 저를 사실 고발한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본 뉴스가 이겁니다. 예, 소리가 약간 작겠습니다만. 예. 화면에 잠깐 보신 것처럼 제가 경찰서에 끌려가는 바로 그 시간에 맞춰서 학부모들이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거죠. 근데 그 피켓을 나중에 보니까 강성호 교사를 처단하라. 처단이 무슨 목을 잘라내는 뜻이지 않습니까? 야, 그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학부모들이 수십 명이 몰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교육장한테도 요구했던 일이죠. 그리고 저는 구속이 되고 마치 뭔가 톱니바퀴처럼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일은 그 당시 노태우 정권이 문교부 장관 담화문을 통해서 이렇게 인용을 했더라고요. 나이 어린 학생에게 6.25를 북침이 민족 해방 전선이라고 가르치는 하는 사람들이 참교육을 주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교노제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어떻게 교노제를 허용하겠느냐라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제 사건을 언급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교와 심지어는 반상에 참교육은 종북교육이다라는 솔책자를 배포를 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은 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좀 보이시죠? 북한 사진첩을 보여주며 북한을 잘 살고 있다. 6.25는 미원의 북침이다 하고 가르쳤다는 거죠. 이거는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런 북침설을 가르쳤다고 교사들이 구속된 것은요, 전교조 결성을 한 사나흘 앞두고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은 그 이후에 신문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전교조가 북침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 함께하고 있는 종북 집단이다라고 여론몰이를 했던 거죠.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제가 10년 동안 복직을 아무리 하려 하고 그래도 결국은 걸림돌 되는 그런 조항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에서 제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국가는 보장해야 된다는데 정반대로 국가는 국가 폭력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그 행복 추구권을 철저하게 짓밟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이야기를 이제 진행하면요. 두 번째가 제가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가 국가보안법이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국가보안법 사안은 대부분 이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12조 제5항에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력이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5항은 요즘엔 너무나 널리 알려지지 않습니까? 이걸 흔히 말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영화도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미란다 원칙을 그러죠. 네. 예.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법과 정치에도 이거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헌법 12조 1항부터 3항, 5항에 이 어떤 조치도 제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89년 5월 24일로 제가 체포 연행이 됐거든요. 그것은요, 요 왼쪽에 보면은 당시 제천경찰서 대공과에 1989년 5월 24일 1시경에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 수업 중인 교사를 학교장의 성낙하에 쉬는 시간을 이용해 피의자를 검거 동행한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적시를 하고 있거든요. 즉, 저를 5월 24일 날 끌고 왔다 이거죠. 네. 근데 구속영장은 언제 청구했다고요? 예, 제가 구속영장을 재심 과정에서 비로소 받습니다. 예. 검찰이 남겨둔 이 기록. 이게 국가기록원에서 입수한 자료 보니까요. 구속영장을 1989년 5월 25일 저녁 8시에 청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영장 집행하기 이전에 이미 구속을 했다 이거죠. 이건 뭐 명백한 증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9년 11월 28일 제가 재심을 2019년 5월 달에 제가 재심을 신청했는데 그해 11월 달에 재심 결정을 내린 판결문 내용에 보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천경찰서 대공과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강제 연행하여 대공과 조사실 유치장에 약 31시간 동안 구금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감금한 거다. 체포 또는 감금이다. 그래서 이것은 범법 행위다. 그래서 재심 판결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결문으로 있던 거죠. 네. 다음에 제가 겪었던 사건을 통해서 국가보안법은 헌법 제16조에도 침해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16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이죠.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건 압수수색이라고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우리 뭐 정경심 교수라든지 이런 사건을 볼 때 다 압수수색 영장 다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압수조서, 그러니까 영장이 아니고 경찰에서 정리한 내용이 보니까 89년 5월 24일 11시 40분. 그러니까 제가 교장실에 호출을 당해 바로 그때 같아요. 예, 교무실 또는 하숙집에 있는 여러 가지 책자를 이미 제출받아가지고 압수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압수 목록이 좀 다 돼 있죠. 뭐 사진첩, 감자씨와 벽시의 통일 같은 책, 그 다음에 교원도적 건설 속보, 또 한겨레 신문, 또 노래 테이프, 뭐 교원도적 발기시스템, 이게 전부 다 압수당했는데요. 이걸 왜 압수를 했는지 압수수색 영장이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도. 예. 그래서 재심 결정 판결문에서 보니까 압수조서에 의하면은 이렇게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제출받아 압수한 것을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재심을 결정한다. 즉 재심 결정 판결문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헌법 제12조, 제14조 조항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네, 16조네, 16조예요. 뭐 당연한 조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장 제가 좀 다른 분들도 눈여겨볼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입니다. 19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손바닥헌법책 11쪽에 보면 나와 있네, 그죠? 11쪽에 보니까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사실은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는 여러 가지 근거 중에서 바로 이 조항에 대해서 가장 많은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 경우를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북침술 교육으로 구속이 되었을 때 신문 텔레비전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 내용을 보고서 수업을 거부하고 운동장에 모여서 진상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당시는 제가 몰랐죠. 나중에 다 알았는지. 근데 그 학생들 했던 이야기가 우리는 신문 텔레비전에 그런 이야기처럼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다. 즉 북침술을 배운 적이 없다. 신문 텔레비전에서 선생님들이 심지어는 학부모들이 뭐 자경 의식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조작이다라고 학생들이 항의를 했어요. 물론 이 이야기는 언론에 한 줄도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기사는 당시 전교협 신문에 이렇게 보도됐는데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359명이 탄원서 내지는 자술서를 자발적으로 적어가지고 경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 북침설을 들었던 학생들은 우리 반 학생들인데 그 애들은 맨 뒷좌석에 몰려 앉아 있었다. 근데 우리는 앞에 있는 학생인데 우리는 못 들었는데 뒤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이상하다라는 내용과 심지어는 그 6명 학생이 경찰서에 가서 자술서 쓰는데 경찰이 꾸며 쓴 자술서를 베껴 쓰게 했다. 이런 내용이 학생들이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죄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 6명, 나중에 보면 7명인데 그 학생들은 정반대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이게 지금 경찰에서 그래 학생들이 적은 건데요. 수업 도중 북한에서 생활하는 도시, 북한의 산등을 보이지만 북한도 우리들이 생각할 만큼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특히 미군이 북한을 쳐올라 갔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7명 학생이 진술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당시 경찰, 검찰 조사에서도 그렇게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었다고 할 학생들 중에서 2명이 그 수업 시간에 결석을 했어요. 이건 제가 밝힌 것도 아니고 당시 갔다만 학생들이 출석부를 뒤져보니까 그 애들이 결석을 했네? 지금 이제 출석부에 체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이 밝힌 거예요. 물론 이 자료도 다 경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죠. 법정에서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경찰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1989년 2월 5일 날 제천경찰서에서 경찰에서 데려와가지고 자수를 받은 학생이 아까 학생들이 그 출석부를 통해서 얘들 결석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늦게 얘들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 경찰에서는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몰라서 아마 이렇게 일단은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술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얘들이 결석을 했다. 출석부에 보니까 확인했다. 이런 것을 기록을 한 것을 국가기록원에 30년이 지나서 제가 발견한 거죠. 예. 근데 그 학생은 일관되게 저를 간첩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간첩요? 수업 시간에 북침설을 가르쳤기 때문에 간첩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32년이 지나서 그 중에 학생 한 명이 이런 카톡을 보냈어요. 저한테 보낸 것이 아니라 동기에게 강승호 선생님이 지금 재심을 하고 있는데 내한테 정원 서라고 법원에 통보받는데 나는 도저히 못 가겠다. 너무 죄송하지만은 나는 도저히 못 간다 하면서 자기 심정을 동기생에게 보냈는데 그것을 저한테 다시 보낸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이유 없이 불려가가지고 마음대로 고생을 생각하니까 지금도 피가 거꾸로 올라왔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했던 그 담임 선생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다. 즉 담임 선생님이 이거 시켰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저에 대해서는 너무나 죄송스러워가지고 벌을 받고 지내려면은 지내고 내가 평생
그냥 이렇게 지내겠다라는 좀 안타까운 내용을 친구에게 보내고 결국 이 제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 법정에서도 사실은 이미 거짓인 게 밝혀졌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게 북심스를 들었다고 하는 이미연 학생 가명입니다. 이 학생은 어떻게 진술하냐면 나는 분명히 들었다. 왜? 북침스라고 들었다고 하는 그 수업 시간에 옆에 있는 김원이라는 친구에게 강 선생이 북침스를 하기 때문에 저 선생이 간첩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다고 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김원희 학생은 결석했거든요. 즉 결석한 학생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드러난 거죠. 근데요, 경찰은요, 일관되게 저는 제 양심에 비춰서 한 번도 북침스를 한 적이 없다. 또 학생들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일관되게 저를 몰아붙였어요. 무슨 내용으로요? 아래쪽에 이 책이 압수당한 책입니다. 아마 김영태 선생님도 아마 이 책을 갖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뭐 민중교육, 소외된 삶의 뿌리를 찾아, 이영희 선생님의 분단을 넘었어. 뭐 이런 책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을 압수하면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당신이 아무리 북침스를 듣지 않을 주장하더라도 책에 보니까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는 양심에 반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계속 몰아붙였어요. 그 양심의 자유가 어디 있어? 더 웃긴 것은요, 이 책이 용공서적이라고 치안정책연구소에 의뢰를 했는데 여기서 결과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명을 했어요. 그런데도 경찰은 끊임없이 저의 양심을 속이고 있다. 빨리 부르라. 그 양심의 자유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법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거짓 진술을 전부로 결국은 제가 실형을 받고 8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또 그 실형받은 것이 대법원의 형학정을 판결을 받으면서 결국 10년이 넘는 세월을 이른바 북침술 교사로 학교 밖에 써둘 수밖에 없었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4조를 저는 위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4조의 내용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통일은 어떤 통일이냐? 평화적 통일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수업 시간에 헌법 정신에 아주 충실한 교육을 했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이 시는 제가 법정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그때 그 어느 분이 김시천 선생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이 메모를 했다가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누가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좀 읽어주실까요? 안 보이십니까? 뭐 어느 분이든 상관없습니다만. 보입니다. 네, 홍정희 선생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시천, 교단일기 강 선생님께 김시천, 강 선생님, 수갑을 산 채로 손을 흔들며 애써 몰래 썼을 손바닥에 감춰 보여준 두 마디 말이 내내 가슴이 뒤 흔듭니다. 진실, 승리. 강 선생님이 빨갱이라니요. 검은 것은 검다 하고 흰 것은 희다 하고 그렇게 가르친 게 죄가 되었나요? 금강산과 후지산을 보여주면서 어느 산이 더 아름다운가를 물어보셨다죠. 아이들은 당연히 금강산이라고 답을 했고 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죠. 얘들아,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마음대로 우리는 가볼 수가 없구나.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가서 마음껏 구경하고 사진도 찍어 오는데 말이다. 다 읽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했던 그 당시 수업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죠. 예, 그 백두산 사진과 금강 사진, 일본 후지산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금강산을 우리가 가보지 못한 것이 얼마나 안타깝는가. 그래서 통일되면은 수학여행도 가기도 하고 또 신혼여행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면서 제가 평양 시가지 모습을 보여주면서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늘 같은 이런 모습을 복귀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부지런한 민족인가. 근데 시가지 한복판에 거대한 동상이, 한 개인의 동상이 있는 것은 우리랑 체제가 분명히 다른, 그 당시 제가 김일성 독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아무튼 서로 체제가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어느 날 이게 북침설을 가르쳤다고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분명히 밝혀야 됐고 그것이 언젠가 승리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법정에 출두하면서 몰래 이렇게 손바닥에 이렇게 적어서 펼쳤는데 그 장면을 어느 기자분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 주셨죠. 근데 어쨌든 국가보안법은 서성과 제자를 법정에 이렇게 세우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형을 받고서 저는 교실에서 감옥으로 그리고 다시 학교 밖 교사로 10년 동안 지낼 수밖에 없었고 그 사이에 정교조 조합원으로서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세월이 지나서 교단에 좀 돌아가고 있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계속해서 저희 발목을 붙들고 또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직 10년이 되는 1999년 3월에 도교육청 앞에서 제가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때 1인 시위는 제가 교실에서 하는 것처럼 수업을 했던 거죠. 네. 학생이 없는 그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제가 3개월간 수업을 하면서 교단에 돌아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결국 99년 9월 1일자로 신규 채용을 받은, 그러니까 10년 세월은 다 무효가 되고요. 다시 교단에 이렇게 서서 아이들과 함께 했는데요. 교단에 서서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만 여전히 제게는 북침설 교사라는 그 딱지는 접을 수 없었죠. 그리고 정교조에 지어졌던 이른바 이거 용공집단이라는 것을 제가 반드시 좀 진실을 밝히고 싶어서 재심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로, 즉 경찰의 불법 체포, 불법 감금, 그다음에 불법 압수수색이 하나의 근거로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고 그 사이에 저는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당사자로서 청주지방 법원 앞에서 이게 위헌이다. 반드시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1인 시위를 계속 해왔습니다. 재판이 총 9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이 두툼한 서류를 들고 가면서 이 2022년 대한민국 사법부는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법정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때 믿었던 것은요. 우리가 촛불 집회 때 늘상 불렀던 노래 기억하시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진실은 침울하지 않는다. 이미 학생들이 녹음 테이프라든지 이런 거 제가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심정으로 그 당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직접 와서 이렇게 하시고 우리 김영도 선생님 그날 먼저 또 오셔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주실 거요. 또 많은 스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던 그 진실은 국정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게 2007년도 발간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89년 정교조 결성 때 청와대에서 대책회의 문건이 작성했는데 거기 보니까 안기부가 주도해서 정교조 결성을 전후로 교사들의 국가보안법 구성을 많이 시켜서 그래서 대국민 홍보 신년도 병행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즉 정교조 결성을 앞두고 정교조 교사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사안을 만들으라고 이렇게 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검찰은 또 이런 여론몰이 됐습니다. 이미 조사를 다 했는데
그것을 구속을 언제 시켰다고요? 정교조 결성 직전에 이렇게 했던 거죠. 이거는 요즘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금도 이런 검찰의 수법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북한 찬양 교사 구속, 북침술 유표 교사의 1년 선고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한 여론 조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 빼앗긴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대한민국 정부는 저와 제자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제가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10일 날 최후 진술 때도 저는 제사와 스승을 국가보안법을 잣대로 법정에 세워 이런 반인륜적인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검사는 이 수많은 이 무죄 증거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구형을 내렸습니다. 임원정 검사처럼 무죄 구형을 그런 검사는 임원정 검사 지금까지 한 번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재심 선고. 북한 체제를 찬양했다는 누명을 쓰고 수감 생활을 한 뒤 10여 년 동안 학교를 떠나야 했던 고등학교 교사가 32년 만에 재심을 했습니다. 그거는 하고 무죄를 선고했고요. 32년 전 재판 증거에 대한 대화문이 증거력이 없거나 또는 실질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 32년 만에 이제 재심 무죄 판결로 저는 빨갱이 누명을 벗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마음이 좀 이렇게 되게 찹찹했었죠. 왜 찹찹했을까요? 그것은 이 판결문을 받기까지 32년이 걸렸습니다만은 여전히 제 명예가 회복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신문에서 그렇게 떠들었는데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단 한 줄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건요. 그래서 그해 10월 1일 국정감사에서 도정환 의원이 강성원 교사의 명예회복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10년 동안 해직당한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어떻게 보상을 할 건가를 촉구하는 국정감사 질의를 했었고요. 당시 위원회 장관께서는 위로와 안타까운 마음을 전면서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충북 교육감이셨던 김명희 교육감께서는 제 사건에 대한 사건의 명명백백한 내용을 백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지금 제가 그 일을 지금 충북교육청 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 저는 국가보안법이 교권을 짓밟는 반인륜적인, 반교육적인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불과 2년 전이죠. 예. 문재인 정권에서 대법원에서 북한에서 합법적으로 가져왔던 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 박미자 선생님께서 파면이 되셨습니다. 예. 북한의 세지풍속이라는 그런 책을 가져오셨다는 그게 이적 표현이라는 거죠. 인권을 짓밟는 반인권적인 법이 저는 국가보안법입니다. 아까 저희가 함께 나눴던 제10조 이거는 재언어법에도 있더라고요. 예. 이게 지난 4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았습니까? 헌법 따로 현실 따로 이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였다는 거죠. 평화통일 교육을 가로막는 게 국가보안법입니다. 제가 33년 전 사건이었는데요. 이것은 지금부터 2021년도에 있었네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생들과 수업하는 것을 재미있게 이렇게 웹툰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어떤 국민학교 선생님이 그때 한참 코로나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2월 말에 애들이 헤어지면서 여러분도 저랑 헤어지는 건 너무너무 아쉽죠? 근데 북한에는 코로나 시기에도 소풍도가 운동회를 가고 그랬대 하면서 TV에 나왔던 사진을 보여주니까 학생들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아, 북한 친구들은 너무 부러워. 선생님,
저희도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6년 동안 같이 다니고 싶어. 라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빨갱이 교사로 몰아붙이고 경기교육청 교육감, 빨갱이 교육감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던 거죠. 예. 정말 순수한 학생들의, 초등학생들의 그 마음을 빨갱이로 보는 것이 2021년도에 있었던 일이죠. 결국은 경기교육청에서 이 웹툰을 그냥 내렸습니다. 서글프게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것이 저는 반통일 국가보안법을 본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은 민족을 적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반국가 단체라고 하거든요. 국가보안법 현재 2조에 보면서. 그 다음에 통일을 한다면서 그 통일의 대상인 내민족, 내영절을 어떻게 합니까? 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법이 국가보안법을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국가보안법은 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저는 지금도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저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금도 수많은 분이 국가보안법 그 고통에 지금 있고요. 피해 보상 받지도 못하고요. 순직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국회에 가서 호소했습니다. 하루라도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고. 국가보안법이 사무라됐다고요? 선론위원회가 그러시더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피해 당사자로서 어디서든지 국가보안법이 왜 반인륜적인 법이고 또 왜 반통일적 법이고 반헌법적인 법인 것을 제 사례를 통해서 끊임없이 저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 헌법 읽기 운동본부의 정신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실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제 이야기 공감해 주시고 또 연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는 평화 통일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냈네요. 참 유구무원이라더니만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우리는 강성호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성호 개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현재 진행형이고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칼이 모두에게 다 겨누고 있는 참으로 기막힌 법이 법 아니죠. 헌법 위에 군림했던 헌법의 상위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인데 15일 며칠 날 판결이라 그랬어요. 9월 15일 날 공개 변론을 했고요. 아마 판결은 올해 안에 아마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안에? 예. 아이고. 이게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일본의 법을 가져와가 이승만이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왜 필요했을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보안법으로 필요했던 사람들, 그 빨갱이를 만들고 빨갱이가 있어야 존재했던 정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으로 해정되고 이인호 선생님이라고 저 기억하고 있는데 북송되어 있는 사람 있죠. 네. 예. 그분을 비롯해서 제가 알고 있기는 30여 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요. 선생님, 나는 지금 내 블로그에 썼는데 잊어버렸는데 지금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서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국가보안법 때문에 피해를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 예, 선생님들 들었으면서 어떤 기분이었었는지 좀 말씀도 해주시고 질문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누가 이야기해 주실래요? 네. 제가 선생님, 먼저, 아니, 혼자기 선생님 말씀하세요. 예. 아니, 그 선생님 말씀 중에 그 북한의 세시 풍속이라는 책을 가지고 2년 전에 파면됐다라는 선생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많이 놀라웠어요. 지금도 이렇게, 국가보안법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시고,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것까지 지금도 이렇게, 알 수 있을까? 누가 이런 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이런 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 뭐, 누가 꼰질렀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것도 우습기도 하고, 또 이런 것 때문에 파면까지 당했다라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좀 놀라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시죠. 사실은 네. 국가보안법은 뭐 사실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내하고는 특별히 상관없는 법이지 않나? 그리고 또 사실 그게 평범한 분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은 법이 어쨌든 존재하고 있거든. 예. 그래서 정권이 마음을 먹는다면은 평범한 시민들도 얼마든지 희생양을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요즘에 이 웹상에서 네, 사실은 네. 유튜브에 치면은 북한 영화라든지 이거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가 33년 전에 사진 몇 장 보여주고 학생들 함께 수업해가지고 구속이 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블랙 코미디죠. 그런데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 따라가지고 얼마든지 국가보안법으로 일반 시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의 검열, 아까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럼 이건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는 거예요? 내지는 이런 책을 읽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어떤 김태형 그 심리학자, 그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정신적인 불구가 되어 있다고요. 예. 이 책을 읽어서도 안 돼. 내지는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자기 체면, 자기 검열에 빠졌다는 건데 이것이 무서운 거죠. 예. 선생님은 일본어 교사였었는데 어쩌다가 희생양이 됐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회 교사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식으로 말하면은 구속을 10번도 더 되고 남았어요. 수업을 못 해요. 사회 책이 다 그렇고요. 일반 사회가 그렇고 법과 사회가 그렇고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진짜 교사로 교단에 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통일교육을 하는데 북한의 통일 방안과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면 바로 구속에 되고 강쌤보다 더 아주 처절하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 이명 선생님 어땠어요? 네, 저는 제가 조선인민공화국 헌법인가를 저번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올려주신 거를 제가 우연히 제 그 휴대폰에 문서에서 오늘 찾았어요. 어떻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나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불현듯 정말 이거를 내가 여기에다가 갖고 있으면은 나도 혹시 검열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무섭기도 하고 좀 그랬었어요. 솔직하게. 네, 그래서 아직 이건 안 지웠는데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지워야 되는 거예요. 참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네, 저도 뭐 학교에서 교사는 아니지만 공무직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되게 걸리네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틀 전에 오마이뉴스 기사 제가 봤어요, 선생님. 저는 네, 선생님 그 이제 가족사 좀 말씀드리기가 참 진짜 너무 가슴 아픈데 아우님께서 그렇게 또 그 상처를 받고 생을 포기하시고 또 아버님도 그렇게
또 편찮게 되시고 해서 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온 가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가슴에 절절히 와닿아서 진짜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진짜 지금도 찌릿찌릿해요. 그 중에서도 저는 28살 당시에 결혼은 하셨었나요? 그때는 미혼이었죠. 아, 언제 결혼하셨어요? 예. 10년,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참 중요해요. 저는 진짜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제가 사모님을 세종시에서 가서 뵀잖아요. 그 바쁘고 그 정신없이 그때 한참 그때가 아마 또 며칠 후에 뭐 법원에서 또 그런 거기를 또 가셔야 하는 그 와중에 저희한테 또 빵을 쿠키를 선물을 해주시고 가셨는데 뭐 그때는 진짜 제가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도 정말 몰랐었고 정말 가족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을까. 저 빨갱이하고 결혼을 한 여자분이 참 있었어요. 사모님 너무 대단하세요. 정말. 네.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사모님이 그 빨갱이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결혼을 하셨는지. 너무나도 큰 결단이 필요하셨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우리 상해에서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우리 조정원 선생님 지금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참 기분이 어떻습니까? 거기를 사회주의지 않습니까?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사회주의긴 하지만 저희가 철저하게 이 속에서 살지는 않잖아요. 저희들은 이 상하이 속에 아웃사이더처럼 외국인으로서 살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이 국가보험법을 듣고 있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70년대 때 그 이야기를 2022년에도 왜 우리는 하고 있는지, 왜 이게 공론화돼서 이게 폐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여론을 형성하지 못했는지 그게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그러시죠. 정말 70년대에 우리가 정말 냉혹했던 그 박정희 군사 시절의 그 모습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왜 이제까지 이거를 공론화시켜서 폐지시켜야 한다는 그 여론적으로 몰아가지를 못했을까요? 그러시죠. 우리 교수님 말씀 그 심정, 저 속상 심정이군요. 사실 2004년도 그 노무현 정권 때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수 있는 저를 얘기했죠. 왜냐하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앞장서 했던 민변 출신 대통령, 민변 출신 법무부 장관, 민변 출신 국정원장, 그 다음에 절대다수. 근데 그때는 저는 다 폐지하기로 했거든요.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도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서 7조부터 폐지하자. 이름도 바꿔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들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2022년까지 왔는데 국가보안법은 이렇게 엄혹합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너무 좀 딱딱한 이야기만 계속 하니까 국가보안법의 법으로 제 삶은 교단은 빼앗겼지만은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또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준 인연이죠. 제가 그때 회식당하고 구속당하고 밖에 나와서 이제 우리 정교조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정교조 모임에서 어떤 여수생님이 저를 보고 제 삶을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모여져 가지고 책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사자인 저를 만나니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왜냐면 그 당시 집사람은 내가 정규조 하면서 또 학교 현장 교사였거든요. 근데 저는 정규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직이 되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또 그 미안한 마음이 저를 향한 애틋한 사랑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선생님 잠깐만요. 김경선 선생님 음소거 좀 해주세요. 김경선 선생님 음소거 좀 해주세요.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자범이 선생님한테서 자범이 나왔어. 김경선 선생님
행동도 해야지 뭐 정말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김영선 선생님은 전화 없어요? 전화해드리면. 예, 그렇게요. 그 사모님 맨날 넘어져도 모자라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어떻게 빨갱이하고 결혼을. 예, 계속 하십시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저는 해직 교사였고 저 사람은 현직 교사였는데 제가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되게 좀 강국하게 거절을 했죠. 왜냐하면은 우리 현실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고 또 해직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뻔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저는 12만 원인가 그때 생활비를 받으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언제 복식도 되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완고하게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이 저에게 되는 그 말씀은 너무나 감사한데 결혼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언젠가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야 될 텐데 그 시기가 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어떤 이야기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결혼은 현실이죠. 거절 아니라 선생님이 학교 바깥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나 제가 학교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그 길이 같은 길인데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충북교육청 플러스 김상열님. 그래서 참 마음을 제가 열었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또 서로 힘들어할 때 그때는 사실은 정교조 활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무슨 독립운동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수 선생님도 아마 그때 그랬었을 거예요. 무슨 모이는 것도 감시당하고 뭐 그런 와중에서 결혼을 약속을 하고 또 결혼 준비하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을 구하는 건 이런 것도 다 집사람이 다 했고요. 그 신혼방은 사실은 정교조 사무실하고 붙어 있는 방 한 칸짜리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아기가 태어나고 그러면서 정말 저 때문에 고생을 저보다 더 많이 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정교조 교사와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딱지가 붙여진 거죠. 그래서 막 학교도 많이 좀 쫓겨다니기도 하고 또 결혼할 때 집사람이 근무했던 교장선생님에게 그 청첩장과 함께 이게 지금 제 책이거든요. 교장선생님에게 제 책을 이렇게 선물을 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교장선생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조용히 불렀답니다. 서 선생, 내가 책을 읽어봤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무슨 이야기냐면 혁명가의 아내는 불행해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네. 제가 혁명가입니까? 아이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정말 저희 그 해직 교사와 함께 지내면서 참 정말 저는 뭐라고 드릴 말이 없죠. 그래서 역시 사랑은 이렇게 아름답고 또 힘이 강하구나. 역시 남자보다는 여성이 정말 위대한 존재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재심 무죄 판결을 받고 작년에 밀린 임금을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그 형법으로 나왔던 그 국가의 잘못으로 형사보상금 그것도 역시 헌법에 있지 않습니까? 헌법 26조에 보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헌법이 엄청난 백이에요. 예, 헌법 보면 그게 나와 있거든요. 예, 여기 보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헌법 28조에 보면은요. 예, 형사 피의자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에 정하는 불기소 처벌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보상금도 제가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분을 아낌없이 우리 집사람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사랑과 함께 돈도 중요합니다.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저는 그래서 제가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무죄 판결을 받고 잃었던 권리도 다 찾고 밀린 봉고도 받고 그러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드러날 수도 없고 피해 보상도 못 받고 그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저는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국가보안법 폐지, 우리 헌법의 이 소중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지금 그런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윤아 선생님이신데요. 지금 이제 명퇴를 하고 저랑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강성호 선생님보다도요, 서윤아 선생님이 진짜 혁명가예요. 정말 저는 진짜 어떻게 그런 분이 있나 싶어요. 선생님, 서윤아 선생님 개인도 그렇지만 그 가족이나 주변의 친구나 친지들이 어떻게 생각했겠나 생각하면 어떻게 저런 분이 다 했느냐. 저는 같이 다니면 강성호 쌤보다 그분한테 더 박수 쳐주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오마이뉴스 검색해 보시면은요, 저희 집사람 집안 이야기가 지금 기사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 기사를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다 시간 관계상 이야기를 말씀 못 드립니다만, 정말 우리 남과 북이 분단된 현실에 불행한 그런 일을 겪었던 그런 집안이 바로 우리 집사람 집안입니다. 즉, 집사람의 할아버님이 1948년, 지금 이 국가보안법이 막 제주 4.3 벌어진 그 시기에, 암살을 당하셨어요. 저 처음 들은 이야기다. 남로당원에게. 예. 예. 남로당에게, 예. 아이고. 즉, 우리 집사람의 할아버님께서는 당시에 우익청년단 일을 하셨던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남로당 당원들이 처단해야 될 사람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실제로 암살을 거행한 거죠. 근데 그 사건이 지금 제가 이기 진실하해위원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이게 우리 민족의 비극과 또 한국 현대사의 아픔이지 않습니까? 제가 저를 사랑해서 또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는데 그 집안이 왜 저를 반대했는지 그 이유를 나중에 제가 알게 됐는데 바로 그 아버님이 저희 장인어른의 아버님께서 자익 세력에게 비명으로 가셨던 거죠. 네. 그리고 그 사유로서 또 경찰을 하셨던 거죠. 그런 집안에 사위되는 사람이 국가보안법으로 해직된 사람이다. 아이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참. 그래서 집안에 얼마나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저를 선택했을까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게 우리 한국 현대사의 이야기예요. 네. 참 기가 막힙니다. 집사람의 할아버님의 아픔도 이번에 이기 진실하해위원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상규명을 한다고 그러고 그 사연을 들은 그 박만순이라는 작가님이 오마이뉴스에 오늘 그 기사를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에 뭐 단톡방에 제가 이렇게 기사를 링크를 해드리면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참 기가 찬 일이죠. 그래서 이제 자와 우익에 뭐 자도 아니고 저는 사실 제가 학생 운동권 출신도 아닙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 저보고 운동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지 않느냐 하는데 전혀 사실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남과 북이 분단된 건도 서러운데 또 이 남한 사회에서 말이죠. 여전히 자와 뭐 자익이도 서로 갈려져가 이렇게 하는 이 아픈 현실을 우리는 과연 언제쯤? 그래서 제가 그 오마이뉴스 그래도 그렇게 마지막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예. 바람만이 아는 대답이라는 그 유명한 노래 가사를 인정해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야 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다는 걸 알게 될까요? 라고 예. 가사를 인용했는데요. 그래서 참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멉니다만 이렇게 함께 우리 헌법 정신과 또 우리 역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여기 한 분 한 분의 이런 힘들에 모여서 저는 우리 역사가 조금씩 나아가지 않을까. 물론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요, 참 뭐라고 뭐 이야기도 못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도의회에서
제 사건 백서 발간에 대한 예산을 교육청에서 신청했는데 그 심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국힘당 소속 의원이 브레이크를 걸더라고요. 그걸 왜 도교육청 예산으로 그 백서를 만드느냐. 그 다음에 한 개인의 이야기를 백서를 만드는데 왜 돈을 들이느냐. 또 심지어는 어떤 의원은 그 사람이 국가보안부로 구속되고 해직됐다는데 못 믿겠다. 판결을 좀 가져오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결을 갖다 드렸어요. 이게 지금 세 번째이네. 2021년 대한민국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현실은 현실입니다만은 뭐 그분들의 뭐 비난하거나 또 뭐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럴수록 저희는 저희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다, 그죠? 오늘 네. 이야기를 밤새도록 들어도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우리 이미영 선생님은 눈물을 한참 동안 흘리고, 남은 이야기를 걷장. 이게 우리 강승훈 쌤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혼자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누구에게나 앞으로 우리의 친척, 이웃, 후손들 누구가 당할지도 모르는 일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절대로 국가보안법이야말로 절대로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선생님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이 듣고 싶었지만 언제 한번 서유라 선생님 한번 소개를 우리 해주셔서 선생님 얼굴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유라 선생님 오세요. 네. 예.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시간이 좀 늦었지만 영장 없이 체포를 했잖아요. 네. 그걸 자료를 지금 아까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미란다의 원칙이 지금 지켜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또 그 투쟁 속에서 헌법적 가치, 헌법에 보장된 그 헌법적 가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헌재에서 이렇게 공개 변론을 통해서 헌법재판관이 바로 그 점을 지적했거든요. 검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나온과 부의 분단의 현실에서 국가보안법 같은 것은 필요하고 강화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헌법재판관을 뭐라고 지적했냐면은 그러면은 이 국가보안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인권 침해라든지 절차상 하자 같은 것이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드러나는데 그게 좀 개선이 됐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자의적으로 집행할 여지가 크다. 유성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이라고. 이거는 뭐 영장을 집행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국정원이 증거를 아예 조작했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 가지도 않았는데 북한에 갔다고 그걸 협의 문서를 갖고 와가지고 그걸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MBC 피드스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확인해봤다 하지 않습니까? 중국 그 국경에 가서 중국 국경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것을 만드는 적이 있습니까? 하여튼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정이 났어요. 근데 그 주도자가 했던 이 암흑의 검사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청와대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요? 공직기관 심사가 이게 좀 현실이니.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그야말로 한시적으로 만든 법이었고 또 그 당시에서 필요하다고 그야말로 헌법 위의 법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런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국가보안법이 헌법을 침해한다는 것이 여실히 나고 있다면 여론이 모아진다면은 집행도 엄격하게 되면서 이 법이 더 이상 우리 현실 2022년 대한민국 현실에서 맞지 않는다는 여론을 반영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그야말로 좀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단 그것은 이제 12월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많은 분들 뭐 개인도 좋습니다. 개인도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런 의견들은 얼마든지 그 의견서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오마이뉴스에서 제 기사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걸 헌법재판관에게 보내는
공개 저는 제 의견서로 좀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좀 수정해가지고 좀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제가 단톡방에 좀 이런 내용의 방법을 하는 개인적 평범한 시민으로서 의견을 얼마든지 저는 제시할 수 있다고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헌법재판관이 헌법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의미 있는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조정은 선생님 한 말씀만 하시고 오늘 마칩시다. 조정은 선생님 들은 소감 한마디 하십시오. 정말로 그 정교조가 그러니까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 동생도 그때 교직에 있었는데 그 많은 선생님들이 해직 당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도 저는 그게 국가보안법을 걸어가지고 그렇게 해직시킨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정말 그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그 국가보안법이라는 그런 법을 대도하고 그다음에 그 제자들을 이중을 시키고 하는 그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겪었을 그 고통에 대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지금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게 또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하면서 우리 조정원 선생님 마음 뿌리겠습니까? 오늘 들은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심정일 것 같고요. 그런데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성호 선생님은 지금 명예회복은 비록 제대로 안 됐지만은 법에 의해서 회복이 되시지만 우리 지금 그때 해직됐던 1527명을 비롯해서 국가보안법 관련 사립학교 관련법 한 1600여 명은 지금도 길거리에 서서 33년을 기다렸다. 원상회복 조치해라.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 아무 문제 없이 세상은 저절로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강성원 선생님을 비롯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만큼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 강성원 선생님 고생했고 수고하셨습니다. 서윤아 선생님한테 우리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이 전부 박수 보내겠다는 그 말씀 꼭 전해 주시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강성원 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늦은 시간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 우리 사방에 고경 선생님 이제 얼굴 뵙고 이렇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고경 선생님 한 말씀 하셔야 되는데. 한 말씀 하셔야 되는데. 네, 한 말씀 잘 하세요. 들었습니다. 다음에 네. 또 뵙겠습니다. 좋은 네. 말씀 감사합니다. 再见. 再见. 네, 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힘내는 감사합니다. 예, 편히 쉬십시오. 예. 편히 쉬십시오. 예. 김학도 선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만히 있자. 선생님, 오늘 강정미 선생님 안 들어오셨네? 네, 오늘 그 국회 그거 하고서 뒤풀이가 많으실 것 같아요. 아, 모임이, 예, 오늘 뭐 이사님들 선출하시고, 뭐, 예. 여러 가지 그 절차들이 그랬구나. 거기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녁 드시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시고 하니까 예. 오늘 엄청 바쁘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요. 선생님이 늘 항상 기둥처럼 이렇게 지켜주셔서. 아유, 저 하는 예. 거 하나도 없는데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유, 부끄러운 말씀을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편히 쉬십시오. 네, 안녕히 주무세요. 예.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목진덕 선생님, 안녕히 주무세요.